안녕하세요. 저는 EBSI 수학 영역의 최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입시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이제 저는 공부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친구들이 오늘 날씨가 매우 덥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귀한 시간 내서 이제 이 자리에 왔는데 저랑은 지금 어떻게 공부를 마무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압축적이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2019를 대비한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자리에 1, 2학년도 많은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은 되는데요. 여러분의 입시를 미리 본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계획을 세워보면 될 거고요. 1, 2학년은 조금은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두면 내년에 저렇게 허둥대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지금 열심히 한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시작을 할 건데요. 선생님이 고3 담임을 했을 때 두 가지 사례예요. 한 가지는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최종 내신이 1점대 극초반이었어요. 1.08 정도였나? 뭐 굉장히 좋은 내신이었어요. 진짜 잘하는 거죠. 한 과목 정도 2등급 뜬 거 말고는 거의 올 1이죠. 근데 이 친구가 원서를 쓸 때가 됐는데 원서를 대차게 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유는 수능 최저가 안 나와요. 모의고사를 보는 족족 맞출 수 있는 최저 등급에 가고 싶은 학교가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 내신이면요. 원서를 써본 친구들이나 뭐 선생님들은 얘기하지만 진짜 천하무적이거든요. 거의.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학생부 종합으로 썼을 때 스펙, 소위 말하는 스펙도 굉장히 좋았어요. 학생회 활동도 했고요. 뭐 학교에서 하는 온갖 상이란 상은 다 휩쓸고. 근데 문제는 최저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제 푸시를 했죠. 저는 담임 입장에서 정말 학생도 원하는 학교, 그리고 좀 소위 말하는 좋다는 학교를 보내고 싶죠. 서포트를 해주고 싶은데 이제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본인이 공부하는 것밖에. 그랬는데 이 친구가 열심히 해요. 자세도 굉장히 좋고요. 항상 성실한 학생인데 딱 요 시기에 무너지더라고요. 이유는 원서를 쓰기 시작하면 자소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여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소서를 다듬고 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뒷전으로 점점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 원서를 쓰면 진짜 웃긴 게요.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해요, 다들. 원서를 쓰면 왠지 내가 이 학교 학생인 것 같은가 봐. 그래서 원서를 쓰면서 초심이 흔들린 거예요. 끝까지 열심히 공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여차해서 수능 최저를 못 맞췄어요.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요. 어느 정도도 못 맞췄냐면요. 성신여대 간호학과도 썼거든요. 이거는 안전빵으로 써보자 우리. 수시 원서 중에. 근데 성신여대 최저도 못 맞췄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성신여대 간호학과 되게 높아요. 간호학과는 사실 거의 다 되게 높고요. 인서울에 있는 간호학과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웬만한 그냥 괜찮은 학교에 갈 정도 성적에야 가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성신여대도 충분히 좋은 학교긴 하지만 이 친구는 못 맞춰서 결국 거기도 못 갔죠. 마음속에 계속 남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반면에 한 학생은요. 내신이 6점대예요. 6점 중후반. 근데 이 학생은요. 곧 죽어도 사범대를 가겠대요. 사범대학을.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데도 괜찮겠니? 뭐 이제 지방에 있는 좀 구석에 있는 뭐 이런 데도 사립대 상관없니? 좋대요. 꿈이 선생님이래요. 근데 이 친구는 1학년 때 무단도 좀 많았고요. 그래서 좀 사실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밀 수 있는 거라고는 좀 자신감 있는 그리고 좀 굳건한 이 의지, 선생님이 되겠다는. 그래서
그리고 점점점 오르고 있다는 성적, 그리고 무단도 처음엔 있었지만 점점점 태도가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이 좋아지는 모습, 학종을 노려야죠. 했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부모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워낙 속도 많이 썩이던 애라 절대 안 될 거다. 대학을 가도 속 썩일 게 뻔하니까 우리 애는 그냥 전문대를 보내달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애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죠. 애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지켜봤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결국엔 집에서 그 문제로 터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하고 그 문제로 갈등이 있다가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 원서도 딱 3개만 쓰겠다. 나머진 전문대를 쓰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고 안 되면 부모님 원하시는 자동차 정비 가서 돈 일찍 벌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수능 보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 친구는요, 현재 지방에 있는 사립대이긴 하지만요, 사범대학을 갔고요, 상담심리 쪽으로 전공을 해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1점 초반에 그 친구가 객관적인 레벨로 보면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더 좋은 학과를 가기는 했어요. 사실 뭐 학과에 좋고 나쁨은 없지만 그 친구도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갔고요. 다만 내신에 비해 좀 만족스럽지 못한, 좀 아쉬운 그런 게 있었던 거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입시에 성공한 사례는 후자예요, 사실. 그쵸?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요, 사실 우리 다 알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5등급인데 1등급으로 가는 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요. 여러분도 알아요. 근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또 지금 이미 정해진 이 내신 성적과 학생부 종합으로 쓸 수 있는 스펙을 어떻게 잘 요리할 수 있고 또 내가 최저 등급을 어떻게 맞춰서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남은 기간을 얼마나 잘 보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진짜 독해지셔야 돼요. 지금은 그 어떤 친구들도 독하게 공부하는 시기거든요. 자소서 쓸 때 흔들리면 절대 안 돼요. 1,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년 내가 고3이 되겠지만 그 전에 내신이 다 나오죠. 내신은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자소서를 쓰는 시기에 절대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자,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저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우선 나의 실력은 부터 좀 봅시다. 자, 제가 고3 담임을 하면 항상 먼저 시키는 일이 있어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져와서 분포를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이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 4, 6, 7, 9, 모 10월 수능까지의 성적을 제가 그냥 총 분석을 해놓은 건데, 지금 아마 고3이라면 아마 전체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거니까 1,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하시면 돼요. 이걸 그려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성적이 들쭉날쭉한 과목은 실력도 불안한 거예요. 성적이 좀 고르게 분포되는 과목은 실력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려보시면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그 곡선이 뭐냐면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이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국어거든요. 이 친구가요, 처음에는 95%를 맞았어요. 3월에는요. 그런데 마지막 수능에서 몇 퍼센트가 나왔어요? 78%가 나왔죠. 요 해가요, 수능에서 국어가 어려웠어요. 이게 3년 전 이 친구 성적이었거든요. 보시면 빨간색이 4월, 6월 모의평가에서 뚝 떨어졌다가 좀 올랐어요. 근데 다시 떨어졌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성적이 들쭉날쭉한다는 건 내 실력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그려보시고 원서를 쓰실 때 내가 너무 들쭉날쭉한 과목은 수능 최저로 맞출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잘 나온 적이 있더라도.
물론 맞출 수도 있어요. 그치만 그것만 믿고 있다간 진짜 재수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포를 꼭 그려보시고 들쭉날쭉한 과목은 그럼 버려요?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아직 6개월은 아니지만 한 3, 4개월 남았죠. 3, 4개월 남은 동안 하시면 돼요. 보통 3개월이면 성적이 나타나거든요. 좀 더 집중해서 하시란 얘기예요. 분포를 보면 내가 부족한 게 나타난다는 거. 항상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요. 내가 가장 잘 나왔던 성적을 내 성적으로 기억하는 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자소서, 원서를 쓰고 있는 학교가 우리 학교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인 거죠.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게 아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앞선 선생님도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대수능 시험 성적의 변화거든요. 여러분 이 성적을 꼭 보셔야 돼요. 6모가 지금 끝났어요. 6월 모의고사가. 근데 6월 모의고사 1등급짜리가 수능에서 1등급을 이건 지금 수학 가형이에요. 받은 친구가 40%도 안 돼요. 왜 그런 걸까요? 맞아요. 반수생이 9모부터 끼기 시작하죠. 실제 수능에서는 반수생,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정말 이 퀄리티가 일단 높아요.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다가 욕심이 더 생겨서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밑으로 깔리는 친구들이 아니라 내 위로 오는 친구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점점 밀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보이냐? 이걸 보시면 알아요. 실제로 2018 작년 수능에서 6월 모의평가와 비교했을 때 응시생 수는 비슷했어요. 그런데요, 재학생은 줄었죠. 근데 졸업생, 수험생이 늘었어요. 이건 반수생이 늘었다는 얘기고요. 중간 이상의 성적, 좀 상위권 학생들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수능까지 직결되는 건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아주 비관적인 것만은 아닌 게 아까 성적 분포 보시면 뭐 한 3등급 하던 애들이 1등급 받은 애도 있어요. 내가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육모를 생각하고 내가 수능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육모는 전체의 성적이 들어간 건 아니죠. 전체의 범위가 들어간 게 아니죠. 일부 범위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수능에서 터질 수 있죠. 긍정적으로. 그것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6월 모의평가 성적이 뭔가의 잣대가 될 수는 있지만 그치만 그것만 100%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네, 실제 수능에 어떻게 반영될 거라는 경향, 실제 수능에 어떻게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문제의 어떤 성향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실제 비슷하게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학교 담임선생님하고도 상담도 많이 하시고 혹은 뭐 1,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EBSI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입 상담실이라고 있거든요. 입시정보 탭으로 가시면요. 여기에 최대한 자신의 상황을 자세하게 남기세요. 나의 내신 성적, 학생부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남기면 상담글을 보고 선생님이 배정되고 18시간 내에 상담글에 대한 답변이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물론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료로 여기서 상담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대입은 진짜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그렇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물어보고 또 1, 2학년이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좀 그려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기에 진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압축적으로 몇 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학 1등급 커트가요. 2018도 그렇고 2017도 그렇고 92점이었어요. 원점수 기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92점이라는 건 우리 다 알죠. 수학은요. 몇 문제가 킬러 문제라고 보통 간주되냐면 보통 2문제 21번 30번이죠. 그러면 그 2문제를 틀린 친구들까지는 1등급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그렇게 나왔다는 건 실제로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수능에서는 동점자가 등급에 걸리면 상위 등급으로 간주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1등급 인원이 4%가 아니라 넘치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수능 최저로 1등급을 맞췄더라도 변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많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다른 데서 갈린다는 거, 정시였다면 다른 과목에서 갈릴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상위권 대학 뭐 5개 대학에서 뽑는 인원이 뭐 몇 명이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게 수학 1등급을 벗어나게 더 적어버린 거죠. 수학 1등급을 받은 인원이 그거보다 더 넘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학 가지고만은 변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가 중요하냐? 21번, 30번 맞추려고 지금 하루 종일 수학 공부하는 거 고3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느꼈겠지만 21번, 30번은요. 그렇게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쉽게 오르지 않아요. 점수가. 1, 2학년은 좀 달라요. 1, 2학년은 방학 때 진짜 수학에 흠뻑 빠져도 보고 진짜 죽어라 공부도 해보고 해야 나중에 이제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야 라는 얘기 하는 건데 고3은 상황이 달라요. 과목별로 고르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21번, 30번 맞추겠다고 지금 하루 종일 수학 공부하면요. 다른 과목에서 밸런스가 깨져서 오히려 다른 과목에서 성적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입시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내신이 1위예요. 수학 가형을 공부하는 애였는데 수학을 엄청 파요. 3등급 정도가 나와요. 사실 가형 3등급이면 공부 잘하거든요. 진짜 잘 풀어요. 가형 3등급 애들은. 근데 수능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안 올라요. 쉽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공부해서 내가 운도 따라줘서 92점 이상이 나오고 안정적인 96이 나왔다면 진짜 대박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꾸준히 해서 92 정도를 목표로 하고 다른 과목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기에서 전략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요.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사실상 영어보다는 국어나 탐구가 비중이 좀 커진 건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영어가 그렇다고 문제가 막 쉽게 나오진 않죠. 이번 육모에서도 좀 어려운 게 몇 개 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정시로 가면요. 반영 비율 자체가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국어 탐구가 훨씬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정시를 노린다면 영어보단 국어 탐구를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런 내막을 아시면 지금쯤은 약간은 공부를 할 때 좀 머리를 쓰면서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탐구는요. 사실 탐구 비중 굉장히 높아진 거 맞아요. 영어 절대평가 되면서. 근데 실제로 이건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냥 비공식적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40점이랑 50점을 맞았어요. 한 과목을 하나는 만점을 맞았고 원점수 기준 한 과목은 40점을 맞았어요. 선택 과목 2개 중에 그 학생과 45, 45를 맞은 학생과 무슨 말인지 알죠? 해서 합하면 원점수 둘 다 합하면 90점이에요. 누가 더 표준 점수가 높을까요? 실제 해보면요. 만점 있는 친구가 더 높아요. 만점에 가까워질수록 표준 점수 차이가 커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렇다고 좀 편차를 두고 공부하면 특정한 과목을 열심히 하고 특정한 과목은 등한시하면 사실 이건 피볼 수 있어요.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굳이 공부를 한다면 좀 야무지게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다. 사탐, 특히 과탐, 사탐, 과탐, 탐구 과목은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일부러 특정한 과목은 100% 100점 맞을 수 있게 하고 특정한 과목은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부를 고르게 하되 하지만 기왕이면 좀 완벽성을 기해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특히 탐구다. 그걸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해드리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여기예요. 제가 오늘 대입정보 박람회라 사실 고3 커리를 기준으로 가져왔어요. 고1, 2도 아마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1학년까지는 입시가 크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보시고 요런 걸 공부하면 되는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요. 일단 개념과 특강과 완성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기출의 미래까지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 중에 연계되는 교재와 강의가 뭘까요?
아시죠? 특강과 완성. 우리 3학년은 이미 다 공부하고 있고요. 그중에 개념은요. 사실 선생님들이 만든 베이스가 된 그 교재와 강의라서 연계되는 건 아니지만 개념을 잡기에 가장 좋은 강의이자 교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는요. 개념 강의와 교재 보기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이 개념 기출 실전을 공부하는 그 구체적인 것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제시한 개념은 개념과 특강, 기출은 기출의 미래, 실전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푸는 걸로 보통은 얘기하는데 지금은 수능 특강으로 개념을 마무리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수능 특강으로 보시는데요. 수능 특강은 강의도 그렇지만 교재도 그래요. 개념과 실전을 같이 볼 수 있게 엮어놓은 교재이자 강의이기 때문에 게다가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만 이용하시면 아마 개념까지 같이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지금 이 시기에는 수능 완성이 나왔어요. 근데 수능 완성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완전 문제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요. 내가 준비가 됐을 때 보시면 돼요. 문제는 푸는데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도 괜찮으니까 일단 특강으로 마무리를 완전히 하고 그러면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내신이 지났으니까 제가 넘길게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이 시기에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학습 점검표를 이제 오늘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수능 완성 교재나 혹은 아까 기출의 미래 기출 문제집 같은 걸 보면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주제가 나와요. 이 주제를 정리하세요. 과목별로. 그런 다음에 이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현재 공부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색칠을 해요. 연필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남은 3개월 동안 내가 완벽하게 모든 칸이 색칠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단 하다 보니까 좀 잘 못해. 그럼 지워야 돼요. 연필로 표시하시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되 이건 사회과학에도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사탐과탐은 지금 특히 올리기에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사탐과탐의 기출문제집 보고 목록 작성하시고 지금부터 당장 하시면 아마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는 이게 다 채워질 때까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내가 확실한 공부가 될 거고요. 만점 받을 수 있는 공부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기출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기출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기출이라는 건 여러분 조금 이따 보겠지만요. 기출의 미래랑 또 그다음 제가 또 하나 추천할 만한 게 수능의 7대 함정이에요. 이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기출은요. 나왔던 것도 또 나올 수 있다는 평가원의 방침에 따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요. 확통에서 나오는 이 정규분포 문제, 표준 정규분포로 푸는 문제 있죠. 이거 매년 나오고 있는 거 알죠? 사실 제가 2015까지만 뽑았지만 16, 17, 18 다 나왔고요. 이렇게 한 80% 정도의 문제는요. 거의 기출된 문제에서 변형만 해서 나와요. 거의 문제의 번호까지 비슷하게. 그래서 기출 문제집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기출의 미래는요. 최근 3년치 기출만 모아놨기 때문에 3에서 5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압축적으로 지금 풀기에 굉장히 유용해요. 또 하나는 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기출 문제를 외우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좀 새로운 문제집을 보고 싶은 좀 그런 욕구가 생겨요. 해소되지 않는 내가 문제를 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때 보기에 좋은 게 기출의 미래의 맨 뒷부분을 보면 미래편이 있어요. 그 부분은 기출문제랑 유사하게 변형해서 만든 문제들이에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수능의 7대 함정. 그것들도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기출문제들을 변형해서 만든 문제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문제집을 보다가 내가 특히 약한 부분이 있어서 더 변형된 걸 보고 싶다 한다면 그 부분이 유용하게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수학 어려운데 좀 잘하고 싶은 친구들 있죠. 요 시기에 요 얘기 잠깐 해볼게요. 자, 60점 보장 프로젝트랑 2, 3점 기출로 4등급 되기라는 강의가 있어요. 사실 이건요. 제가 재작년이었어요.
마지막에 10월에 최종 점검하는 시기인데요. 그런 오더를 받았어요. 하위권을 위해서 수학을 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를 좀 강의를 좀 만들어 달라. 10월에 하위권이 수학을 어떻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기출을 파자. 연계교재와 기출과 유사한 문제 연계교재에서 꺼내자 해서 생각했던 게 그때 강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점짜리 3문제, 3점짜리 14문제 수학에서, 그리고 4점짜리 쉬운 거 몇 개 해서 그 유형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유형을 기출문제집과 그 다음에 수능 특강과 완성해 있는 문제들만 뽑아서 20강으로 압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이것만 봐라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수능 나영, 수학 나영 같은 경우는요, 우리 친구들 수학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나영은요 3등급 커트가 80점이나 70점 후반에서 끊기고요, 4등급은요 60점대에서 끊겨요. 그러면 2점, 3점짜리 다 맞고 4점에서 쉬운 4점 맞으면 4등급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수학을 포기한다는 건 진짜 특히 나영은 너무 아쉬운 거죠. 조금만 공부해도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혹시 고3 중에 수학을 포기하고 말고 싶었던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라도 해보신다면 최소 4등급, 조금만 열심히 한다면 3등급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써먹을 만 하거든요. 네. 제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아마 수학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되게 많은 도움이 될 부분이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요거는 좀 부가적인 얘기인데요. 강의를 보시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수강후기나 학습 Q&A나 자료실에 뭐 이것저것 올리시거든요. 수강후기는 여러분이 선생님과 소통하는 자리고, 자료실은 선생님들의 정말 강의 자료를 다 집적해서 올리는 거라 정말 잘 이용하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저는 강의 노트를 풀로 다 올리거든요. 그럼 시간이 없으면 그 풀이를 보고 혼자 공부하셔도 돼요. 선생님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거니까 EBSI를 정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A는요, 내가 혼자 공부하다가 잘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책이 아니어도 좋아요.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답변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매지 마시고 시간 아껴서 지금 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기출 문제 중에서요, 요거는 영어 mp3 다운로드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분 영어 mp3로 다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요거는 그 외에 1, 2학년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강좌들인데요. 5분 특강으로 나온 것들 여기 쭉 있죠. 이거는 오고 가면서 좀 스마트폰에 담고 다니면서 보실 만한 강의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부가적인 강의들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수시 논술에 대해서 지금 우리 친구들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막막하시죠. 일단 EBSI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유용한 게 있어요. 수시 논술에 대해서요, 여기 들어가시면 첨삭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목요일마다 논제가 올라와요. 근데 저도 논술을 준비해봐서 알지만 학교 다닐 때 이게 한 번 첨삭받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비싸고요. 근데 여기에 올라오는 논제를 시간만 잘 맞춰서 바로 올리면 첨삭 지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한테 유용한 정보거든요. 꼭 기억해놨다가 논술 준비하면서 여러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없으시면요, 그때그때 못 올리셔도 다른 친구들이 첨삭받은 내용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논술도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아마 꾸준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이렇게 목요일 밤 10시에 올라온다는 거. 그리고 논술 필독서 이런 것도 검색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입시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 1부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혹시 더 필요하신 것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입시 카드 뉴스, Q&A, 입시 정보 다 EBSI 사이트가 학습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용하시면 아마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요거는 제가 고3 위주가 아니라서 혹시 지금 고3 다시 한번 손들어 주실래요?
있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학부모님도 계시니까 내려보세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7, 8월에는 지금 우리 뭘 해야 되는지 보시면 수시 원서 쓰는 거 아시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소서는 미리 이제 써두시되 자소서를 쓸 때는 수능 최저 등급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좀 최선을 다해라. 공부, 패턴, 흐름 놓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수시 이제 지원 요강 같은 거 좀 확인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이 되면 모의평가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 원서 접수 들어가죠. 자, 이제 10월이 되면요. 학부모님들 특히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 건강관리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 시기 되면 도시락 한 번씩 꼭 싸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 아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탈이 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은 꼭 유의해서 보시고요. 수능 당일에 도시락 어차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 EBS에 들어가면 꿈장학생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EBS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거든요.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EBS를 이용해서 대입에 성공한 사례를 수기를 받아서 상을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게 언제 있는 행사냐면 겨울에 이제 입시 결과가 나오고 그 수기를 받아요. 그리고 시상식을 이제 봄에 하거든요. 가면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독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정말 기적을 이루어낸 친구들도 많고요. 그걸 보면서 EBS의 존재 혹은 선생님이 사실 이런 걸 돈이나 뭐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한다는 걸 매년 그 자리를 가면서 느껴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내년에 꿈장학생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EBS 강의와 교재들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정말 교육부 예산 받아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무료로 하는 게 진짜 많아요. 몰라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 사실 꿈장학생 장학금도 진짜 많거든요. 이것도 도전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좀 독한 마음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좀 다짐하고 남은 기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